안녕하세요.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우리가 늘 듣는 말이 교만하지 말아라, 교만하지 말아라. 교만한 것처럼 남의 눈에 흉하게 보이는 게 없다. 이런 말을 수시로 듣거든요. 그런데도 우리가 틈만 나면 으스대고 우쭐대고 이 교만하려 든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욕구가 식욕, 성욕 이런 게 있는데, 식욕이나 성욕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그 잘나고 싶은 이 교만함 아닐까,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. 그만큼 우리는 이제 인정받고 싶고, 우쭐대고 싶고 이런 거에 휘둘리는 것 같아요. 지난번에 이제 집단 상담을 할 때도 어떤 이제 남자분이 상당히 피드백이라는 걸 잘해요.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가감없이 거울이 되어서 비춰주는 거. 이제 그 사람의 언행이 내 마음에 어떻게 와서 닿았는지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부르거든요. 한마디로 이제 거울 역할을 해주기죠.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반영된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면서,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비춰주었듯이 또 기회가 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비춰줘요.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각자의 이제 성장을 도모하는 건데, 이 자리에서 그 남자분이 제법 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참 당신이 이제 이렇게 좀 제법 이게 적중하는 말을 잘한다,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다른 데를 많이 다녀봤다래요. 다른 집단 상담회를. 그런데 이제 다른 데 가서는 이 양반이 제법 머리도 있고 배움도 길고 그러면서 적중하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대접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나다 하는 이 자기 아상이라 그러죠. 이 자만심이 깨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집단 상담에서도 아주 이렇게 무섭기로 이제 그 소문이 난 제가 실시하는 현실역동 집단 상담이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많이 연습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은 이제 여기를 도전한다 그러더라고요. 이 양반이 정말 이제 작심을 하고 저희 집단에 와서는 잘해요.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뭔가 다른 사람네들이 갸우뚱갸우뚱해요. 그게 이제 뭐였느냐 하면은, 이 사람이 뭔가를 잘 하기는 하는데 이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에 이렇게 좀 치우친 경향을 보였어요.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또 눈 밝은 자들이 꽤 있거든요. 어느 순간 이네들로부터 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이렇게 확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방심하고 이렇게 좀 우쭐우쭐 하다가 아주 이렇게 팍 꼬꾸라지듯이 이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. 근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딱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가 반발을 하니까 이제 두 사람이 설왕설래가 됐던 거죠. 그래서 제가 누가 합당한지는 다른 사람들이 합의적 검증을 통해서 얘기를 할 거다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? 하고 물었더니 아니나 달라요. 대개의 멤버들이 이제 이렇게 피드백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.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너무 오버하는 바람에 콕 이렇게 이제 꼬꾸라지듯이 되고 말았으니까 상당히 참담한 기분이 들었는지 저를 따로 찾아왔어요. 그래서 장 교수님이 보기에는 자기가 어땠느냐고 물어요.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. 그래, 당신이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뿌리를 보는 눈이
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돋보이기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당신이 그런 객관적인 면에서는 뭐 맞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비호감을 사고 말았다. 당신이 조금 더 깊은 눈을 가졌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냐, 아니면 그렇더라도 사람들에게 그 호감으로 비치는 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자기가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것보다도 호감을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러길래 그래,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 숙고를 해보십시오. 이렇게 이제 제가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례에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느냐 또는 싫어하느냐,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저는 그 항목이라고 보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호감이냐 비호감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중이 제일 큰 게 교만을 떠느냐 아니냐 이거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벌써 이렇게 우쭐우쭐 교만을 떨면은 그만큼 아직 가볍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나 다름없어요. 그래서 자기가 가볍다라는 것을 광고내지 않으려면은 더 이게 조심하는 게 필요하지요. 이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 제자가 굉장히 소위 이제 쌈박하다 그러지요. 이렇게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표정도 밝고 이런 제자가 있어서 그 제자를 어느 어른에게 데려간 적이 있어요. 무슨 일이 있어서 데려가서 이제 그 어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 그 제자가 어디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어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친구 참 꼴값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꼴값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흉한이에요. 꼴값 떤다 뭐 이런 얘기.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당히 당황해서 아이고 꼴값이라뇨 하고 이랬더니 이 어른이 그게 뭐 나쁜 말입니까? 사람들은 다 자기 꼴이 있대요. 그래서 이제 그 꼴대로 나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꼴이 그런 대로 괜찮는데 그 값을 이제 할 것 같으니까 조금 잘 봐라 이런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제가 그렇지 뭐 그 꼴값이라는 말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다 싶어서 그냥 이제 웃고 그 때를 지나고 나서 그 제자를 유심히 이렇게 바라봤어요.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제자가 이게 너무 이제 자신만만한 거예요. 자기 미모나 뭐 이 말주변이나 뭐 자기 이제 머리가 있다라고 여겼는지 이 상당히 이렇게 과시하듯 나대는데 그만 실증이 나더라고요. 실증이 나고 아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저렇게 저렇게 촐싹거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된 적이 있어요. 그리고 또 오래전에 이제 고인이 되신 저희 스승님께서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 좋은 글이라는 거는 이렇게 무난한 글이 좋은 거지 이렇게 확 이렇게 시선을 끌거나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글이 좋은 글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렇게 이제 갸우뚱했더니 그 스승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글을 읽을 때 뭔가 이렇게 아주 그 감칠맛 나는 표현, 아주 그 기특한 표현들이 있는 글을 읽을 때는 참 좋은데 책을 딱 덮고 나서 두 번 다시 손이 안 간다는 거예요. 두 번 다시 뭔가 이렇게 재주를 많이 부린 것 같아서. 그런데 뭔가 너무 그걸 반짝반짝 드러내거나 막 후벼 파거나 기기묘묘하게 묘사하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묘사를 했거나 그렇게 쓴 글들은
뭔가 품격이 느껴져서 그런지 그게 무슨 의미지 하고 다시 곱씹듯이 그 페이지를 다시 열게 되더라.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그 스승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글쓰기를 즐겨 하는데 뭔가 이렇게 부사나 형용사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빼고 어떻게 단순하면서도 이 담백한 표현들로 단순하게 쓸까 이거를 궁리하게 되더라고요. 또 어떤 교수님은 뭐 그런 표현을 해요. 서양의 미와 우리 한국의 미는 다르다.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? 그랬더니 서양에서는 좀 더 빼어난 거, 조금 더 특출난 거. 그래서 무한 경쟁으로 계속 치달아가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거는 사람들이 실증을 내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미. 그러니까 있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이렇게 튀지 않으면서도 이게 중요하게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어우러지는 미를 상당히 중시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뭐냐면 특히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 튀거나 도드라지거나 특히 잘난 척 교만을 떨 경우에는 아주 사람들이 질색을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살아가실 때 익은 벼가 고개 숙이듯 조금 더 자중하시고 신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.